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제리입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요새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아닙니까? 나도 한번 먹방 유튜브를 찍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크리에이터가 돼봐야 되겠다 하는데 편집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지? 나도 좀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스토리에도 올려보고 싶은데 그 고민을 한 번에 타파해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오픈소스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2D인 사진 혹은 영상을 넣고 클릭 한번 딸깍 했을 뿐인데 3D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현장에서 사실 한 달여간 다 따고 바꾸고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리소스를 줄이고 이것들을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Segment Anything 3라고 하는 SEM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SEM3는 메타 AI에서 공개한 이미지 및 영상 전반적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예시 이미지, 시각적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영상에 있는 객체를 다 귀나 입이나 눈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 가능하게 하는 통합 프롬프트형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SEM1, SEM2도 있었는데요. SEM1, 2는 이미지 내의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잘라주는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모델이었다면 SEM3는 텍스트 및 시각적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미지 및 영상 속에서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 분리, 추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곧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AI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SEM3가 비디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사용자가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이 텍스트는 내부적으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넣은 거구나 AI가 먼저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의 특정 장면, 즉 현재의 프레임이 SEM3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속에 있는 모든 시각 정보를 수치화해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진행했었던 텍스트 인코더와 뒤에서 진행했었던 이미지 인코더를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디텍터라고 하는 곳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 세그멘테이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디텍터는 이 프레임 속에 펭귄은 어디에 있지를 먼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은 정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SEM3는 과거 프레임에 있었던 마스크 정보를 트래커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커는 펭귄이 저기에 있었으니 다음 프레임에선 여기쯤에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마스킹 처리된 걸 계속 이어주는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마스크들을 메모리 뱅크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 두고 계속 분석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현재 탐지 결과, 과거 추적 기록 모든 걸 종합해서 화면 속의 펭귄만 깔끔하게 잘라낸 결과 영상이 이미지로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찍었는데 차 번호판 같은 걸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내 영상에 출연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든지 하는 것도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M3의 그러면 핵심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EM3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통해서도 객체를 지정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객체를 막 선택하고 이렇게 꼭 클릭을 통해서만 했었더라면 내가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강아지의 귀를 찾아줘 라고 하는 자연어를 통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 분할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SEM1보다는 훨씬 정밀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경계선에 대한 오류가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객체 간의 관계까지도 인식을 해냅니다. 개별 물체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컵과 접시를 선택해줘 라고 할 때도 이 컵과 접시의 관계를 생각해서 마스킹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SEM3는 이미지와 영상 모두에서 텍스트와 시각 세분화 과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SEM2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을 모두 다 또 가져와서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텍스트로 객체를 지정해서 마스크를 만들 때 SEM3는 기존의 유명한 모델들, 예를 들어서 OW의 V2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
영상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객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걸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마스킹을 유지하는 능력을 JNF 매트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샘3가 경쟁 모델들을 다 제치고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편집할 때 객체의 세 부분을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지표가 MIOU입니다. 이 샘3는 3클릭 MIOU에서도 이전 모델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적은 클릭수로 객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이미지 속에 객체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기능인데요. 카운트 벤치라는 벤치마크에서 샘3는 QMVL72B 그리고 몰모 72B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이 부분에서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형 세분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되게 강점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긴 문장을 기반으로 객체를 해석하고 분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GPT-4o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긴 하지만 GPT-4o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시하는 문장을 해석해서 정확히 세분화를 하는 영역에서 강점을 크게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좀 써봤는데요. 아직 베타 버전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 AI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이 베타 버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Try the Playground 버튼을 누르셔서 이미지나 비디오 속 객체를 즉시 분리하고 분할한 객체를 동적이고 편집 가능한 미디어로 변환한 후에 반복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샘3를 사용하면 되는지까지도 예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샘플 이미지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저는 나무, trees 를 입력해 볼게요. 경계가 흐릿하다 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보시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제하고 특수효과를 입히는 작업도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영상에선 그럼 어떨까요? 축구공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공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흰 유니폼을 입은 등번호 6번 선수도 같이 선택을 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객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객체들이 나와 있고 이 객체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때 굉장히 빨리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모든 AI가 그렇듯 샘3도 아직 개선돼야 될 점들은 많습니다. 우선 실사용자 UI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아직 리서치 기반의 데모 버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API, REST 연동, 아니면 파일 업로드 기능 이런 거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5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올려보았는데 이 미디어 업로드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해당 파일의 형태를 지원하지 않는가? 이런 이유들은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직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응용 분야에서의 적응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다뤄야 하거나 의료 영상 등 특수 분야에서는 메타 파라미터 파인 튜닝 등 추가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고 기본 모델만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색상의 배경과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둘을 구분해내는 기능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D로의 확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그림으로 그린 고양이를 3D로 만들어달라 라고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배경에서 객체를 분리해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입체 형체로도 좀 잘 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털 무늬, 눈, 코, 입, 바닥, 배 부분 등의 형태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꼬리의 길이의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또 잘 살렸었어요. 아직까지는 샘3는 2D 이미지 객체 분할에 있어서는 되게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3D 볼륨 이미지나 공간적 구조가 중요한 의료 영상 이런 데서는 살짝 성능이 떨어지고 많은 프롬프트 포인트도 쓰셔야 되고 또 기존 2D 구조로 3D 공간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로부터 제가 좀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샘3는 영상 편집 프로분들을 위한 툴은 아니다. 왜냐면 이 샘3를 통해서 나온 영상이 이 플랫폼 내에서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밀한 편집 영역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상에다 퀄리티를 많이 높이기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되게 적합하게 쓸 수 있겠고, 아마도 메타가 이렇게 확장성 있는 영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많은 유저들이 메타로 유입돼가지고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샘3는 단순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넘어서 AI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도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래서 아직은 베타 버전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섣부를 수 있지만, 이거를 미리 베타 버전에서부터 빨리 학습해서 활용할 줄 알아놓으면 앞으로의 비전 AI 시대에 더 빠른 선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페이지에 가가지고 데모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다른 AI들이 나왔을 때도 이해도를 계속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이 샘3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구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당기면 나오는 하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